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충파가 일주일 만에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충파가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복병마나 관심마 이런 부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린 마필 혹은 공부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충파의 이 방송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충파가 일주일에 나는데 중간에 원래 다비드 기수와 안토니 기수 최근에 이제 아니면 변화된 행보를 보이는 그런 기수들을 제가 좀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런 기수들을 제가 몇 기수들을 언급을 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안토니오 기수, 그리고 좋아지고 있는 항상 상승세인 다비드 기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토니오 기수는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주중에 제가 방송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좀 변태기질인 것 같아요. 변태기질. 일부러 마필의 각질대로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필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각질로 입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뭔가 새로운 모습을 이 마필에게 끄집어내겠다 하는 그런 변태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선행마로 안 타고, 추임마를 선행마로 갑자기 가는, 초반에 갑자기 마필을 강하게 뽑아내는, 오늘 기본적으로 마필을 초반에 앞에 뽑으려고 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선입이나 추임형 마필들은 중간권에서 자리를 잡고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역전하는 그런 전개를 많이 펼쳤던 기수 중에 하나예요. 안토니 기수도 굳이 무조건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특히 외곽 게이트에 있을 때는 안토니 기수가 마필을 좀 더 앞에 빠르게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외곽에서 덮쳐 나오는 그림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 안토니 기수는 약간 변태 기질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은 충파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안토니 기수를 신경을 막 쓰고 들어 인기말을 많이 기승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냥 마필의 능력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토니 기수는 그런 약간의 안토니 기수를 볼 때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약간 자유형 마필들은 안토니 기수가 기승해도 좀 봐줄만하다. 근데 뚜렷한 이 마필은 완전히 선행마야, 아니면 이 마필은 추입마야, 한 발 참고 써야 걸음이 더 나오는 마야, 이런 마필이라고 생각되게 되면 안토니 기수에 기승했을 때는 약간은 좀 고려해보는,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이 안토니 기수에 너무 집중도가 의존돼서 어떻게 할까, 안토니가 또 빼면 어떡하지, 혹은 이 마필 선에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그냥 버리고, 조금은 완벽한 이마필에 뚜렷한 각질이 있는 마필보다는 조금은 각질이 없고 선입이나 선추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들에 기승했을 때만 좀 안토니오를 봐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외곽의 선행마는 내측에 있는 선행마를 탈 때보다는 좀 더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외곽이라 하면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신다면 도움이 될 텐데, 이번 주에 제가 방송을 안 찍은 이유는 안토니 기사 부산에 갔어요. 문화치프에 기승하기 위해서. 문세인 기수의 기승정지로 인해서 문화치프에 기승을 안 하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문화치프에 기승한다. 어떤 문화치프를 가지고 어떤 변태 같은 기질을 보여줄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부산광역시장배는 일요일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요일만은 그분을 상가를 하겠고, 최근에 상승세인 다비드 기수는 정말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도 다비드 기수의 기승, 자신의 컨디션, 에너지 레벨, 그리고 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리고 마필 자체가 현장에서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번을 추천드렸는데 5, 8, 9가 들어왔죠. 저는 8, 9 주력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삼복으로 제가 만약에 제 막권에, 제가 추천드리는 문자 이상 막권에 3복승이 들어갔다면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복승 막권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상복 막권은 웬만하면 거의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단방 경주가 3복승이 단방 경주가 있다 할 때는 3복승을 단방을 추천드리지만, 그 외에는 저는 99% 이상 복승권 막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 9 주력을 했는데 아쉽게 적중에 실패했죠. 물론 3복승으로 재미를 보실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복승으로 8, 9가 딱 짜릿하게 들어와졌어요. 5번이 선행 나갈지 몰랐습니다. 편하게 그렇게 나가면 압박이 있을 것이고 편하게 못 나갈 것이라는, 제가 잘못 미스를 했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웠고, 지난주는 충파가 나쁘지는 않았죠. 이제 환수율 측면으로는 환수율이 상당히 높은 환수율을 기록했는데, 물론 고배당을 적중했기 때문이에요. 충파 스타일대로 원래
50배가 넘어가는 혹은 100배 넘어가는 200배가 넘어가는 그런 고배당을 충파가 적중시키기 때문에 절대 뭐 다른 사람 쌈쌍 뭐 삼복승 이런 문자 이상 막군을 충파가 100배 200배 이런 거 적중하는 거 아닙니다. 복승식 막권입니다. 충파는 항상 문자 이상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는 충파가 복승식 막권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뭐 그런 부분은 삼복으로 접목시키는가 삼쌍으로 접목시켜서 현장에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뭐 삼복이나 삼쌍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복승식 막권이고 지난주에 서울 경마 상당히 아쉬운 경주가 있었죠. 이 경주에 제가 아누리기스 이제 폭탄마로 설명을 드렸어요. 9번 마가 들어왔죠. 토요일날 이 경주. 그 경주에서 제가 문자 예상은 58 주력에 59 반주력이었습니다. 딱 두 방 들어갔던 경우인데 89라는 그때 방춘식 기수와 안효리 기수 우승하면서 89가 들어왔죠. 5번은 선행을 못 나가주더라고요. 안토니오 기수 정말 변태 같은 기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9가 들어와서 140배였는데 적중을 못했어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단 두 방로 들어왔던 경주에서 물론 복조로 제가 예상을 한다면 적중을 했겠죠. 근데 제 막권은 거의 복조 예상은 많이 없고 한방 내지는 두 방 많이 가야 세 방까지 갑니다. 뭐 주위에서는 왜 복조를 예상을 안 했냐, 그 140배 맞히는 거 아니냐, 너는 9번을 현장에서 좋게 받고 그런 폭탄말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지 않냐. 물론 아쉬움이 남지만 제 방송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가져갔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8번은 좀 강하게 얘기했었고 5번도 복병마로 얘기했지만 9번까지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다. 분명히 그 부분을 참고해서 가셔가 도움이 됐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런 분은 전 뿌듯합니다. 물론 문자 들어오신 분들이 아쉽게 적중을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얘는 왜 89를 추천 안 하지? 세 마리인데 복조를 안 싸고 복승식 딱 두 방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미스다. 8번이 축이면 좀 안정적인 마필을 축으로 가져갔어야 한다. 여러분께 추천드렸어야 한다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주에는 상당히 보완해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거고, 지난주 뭐 제주 경마에서도 100배 이상 한번 맞췄고 부산 경마에서도 100배를 맞췄습니다. 김태경 기수가 들어왔던 10번 부산 이제 5경주였네요. 제가 사키사키는 노리고 있던 마필이라 현장에서도 제 팬분들이 한 분 계셨는데 제 추천 들었는데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적중을 10번을 사고도 적중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으셨고, 혹은 어떤 분은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좀 너무 어려운 경주니까 한 마리만 추천해 달라 그래서 10번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적중을 하셔서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파도 굳이 현장에서 같이 못하시는 분들은 충파 이제 아래 톡방 주소를 남겨두니까 톡방에서 충파와 함께를 해주시면 돼요. 다양한 다른 분들과 같이 이제 즐기는 방이고, 충파의 예상도 접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아니면 복병마 이런 거 언급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고, 문자도 가끔 이제 전체 경주는 오픈은 못하지만 2개, 많으면 3개 경주까지 이제 전체 경주 중에 오픈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자 예상 말고 충파 함께 현장에서 조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제 톡방 카카오톡 제가 설명글에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접속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신청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 아래 이제 자막이 나오죠. 이런 부분으로 무통장 입금이나 아니면 자동 문자 신청,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자동 문자 신청은 하루에 2만원입니다. 양일간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하루에 2만원이고 전체 할 때는 4만원, 제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제 감면을 못 드릴 거예요. 못 드리는 게 좀 아쉽지만 충파의 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제 조만간 이벤트 진행할 거예요. 6월달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께 보답을 못 드렸는데,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이벤트도 제가 좀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오셔서 하시면 문자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돼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문자 신청 들어오실 분들은 무통장 입금이나 자동 문자 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혹은 코리아레이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겟머니라는 걸 충전해서 다른 분들 겟머니를 이렇게 실시간 채팅방에서 서로 나누는 아프리카 TV의 아프리카 TV의 풍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충파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대 얘기는 이러고 뭐 적중했어도 이번 주도 이어가야죠. 지난주에 이제 다시 아쉬웠다면 배당은 큰 배당을 적중을 했지만 적중률이 약간 떨어졌어요. 서울 경마에 놓친 경마도 많았고, 아 이거 놓친 타이밍이 왔어요 하는 그런 마필도 놓쳤으니까 현재는 그 마필 놓고 1등급 가는 인기 1위 마필을 제가 무시하고 들어갔으니까, 물론 기승기수가 그랬지만 뭐 인정하고 들어갈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런 부분들 다 간과하지 않고 확실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마필들 제가 뭐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노리고 있던 마필들도 많기 때문에 편성도 잘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 양해간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요일 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역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세 신마 경주죠. 충파가 원래 예전에 2세 신마 경주에 상당히 강점을 많이 지녔었어요. 그리고 하이군 경주에 강점을 많이 지냈었는데, 그 이유가 혈통이나 뭐 훈련시 모습, 패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주임시 모습, 주임시 때 뭐 마피를 약간은 덜 쓴다,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체크해 갔기 때문에 예전에 신마 경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적이. 그리고 2019년도 이제 신마 경주가 들어왔어요. 승파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신마 경주를 접근할 겁니다. 그런 와중 속에 제가 기대하던 마필이 추천합니다. 이 마필은 지금은 뭐 주인사는 5월달에 치렀고, 지금 데뷔를 6월달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4월달부터 기대치를 모았던 마필이 있어요. 바로 1번 초인 강자입니다. 데뷔 전만을 기다렸던 마필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한 몇 대의 마필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 초인 강자, 이 마필은 마필 가격이 1억 3천이다. 개별가가 1억 3천. 이 마필은 저는 내년 상강 경주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 중 하나이고, 효통적 기대치, 뭐 전형제마에는 대군항이라는 예전에 2014년도 신마 때부터 성적으로 2등급까지 급속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대군항이라는 마필이 있었고, 초인 강자 같은 경우는 매니피아 누시판드 자마인데, 상당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초인 강자는 상당히 하드도 상당히 좋아요. 잘생겼어요. 그 주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밸런스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인 강자를 강하게 보는데, 또 마침 1번 게이트예요. 그 다른 마필들 뭐가 있냐? 뭐 다른 마필들 기대치를 모으는 마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져갖고 조금 지켜봤던, 앞으로 어떻게 더 기대치를 모으는 마필 초인 강자를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성을 보니 다른 마필들 꼼꼼히 다 살펴보니 초인 강자가 밀릴 게 전혀 없어요. 거기 때 1번 게이트예요.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초인 강자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12마리의 신마 중에는 딱 4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모으는 마필, 뭐 인기를 모으는 마필,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솔직히 신마 경제 인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세 마필들은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기본적인 마필의 밸런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그건 힘이 차고 있냐, 뭐 하루가 다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현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초인 강자는 현장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께 추천을 더 드리겠고, 기대치를, 현장 기대치를 좀 모을 수 있는 마필들 살펴보자면 4두 정도 보는데, 그런 마필들은 이제 현장에서 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언급을 드리겠고, 복병마 여러분 배당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충파가 이 마필은 하나가 계속 오고 있고, 이 마필은 사고 칠 수 있겠는데 충분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 2세 신마 중에 바로 9번 청운지벽입니다. 청운지벽은 제가 뭐 혈통 쪽에 봤을 때 이 마필은 띄어야 되는 주는 마필이 맞아요. 그리고 체형이나 생김새, 그리고 주법이나 이런 부분. 근데 마필이 아직 좀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의 그런 교정이, 밸런스가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려는 소함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잡히고 있고, 또 이 마필은 한센과 8메터블 룹스 혈통입니다. 8메터블 룹스 모계 혈통의 이제 마필들 중에는 매치킨, 그리고 한센과 8메터블 룹스 이제 전형대 마로는 럭키 사원의 청운지벽의 형급이죠. 한센글로리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도 한센가 8메터블 룹스 이제 마필인데, 자마인데, 청운지벽은 이 마필들, 뭐 한센글로리나 매치키는 어떤 마필이죠? 선행마죠. 거의 도주형 선행마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그런 와중에 상위군은 올라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청운지부터 그런 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또 스피드 순발력을 바탕으로 올라갈 마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훈련을 소화할수록 마필의 변화가 오고 있고 밸런스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내측에 뭐 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청운지백이 절대 이 마필 선에 못 나간다 하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 마필은 충분히 스피드가 있고 순발력이 있는 혈통과 자세 이런 부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나갈 수 있어요. 청운지백이 선행 나간 순간 아차 이 마필 배팅했다면 아싸 배팅 안 했다면 아차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청운지백은 신발 경주에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또 어린 마필들이고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9번 게이트이지만 청운지벽이 선행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 청운지벽 주시하자 여러분께 선행 나가면 훨씬 더 뛴다. 복병마로 언급드리겠고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초인 강자 뭐 여기에 뭐 2두 정도 제가 보는 마필은 2번 3회락 3번 달리는 빛깔 정도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측권의 마필들 뭐 스피케이 힐 바다스타 럭키 상훈 이런 마필들은 제가 보기엔 밸런스 잡혀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좀 힘이 좀 찼다 이런 느낌도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2번 3번의 기본기를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여러분께 언급드리는 거고 축으로는 1번 초인 강자 근데 복병마로는 9번 청운지벽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선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미승리마 3세 이하 마필들 뭐 2세 마필도 추천하고 있고 3세 마필들 미승리한 마필들 추천하고 있는데 신마들 뭐 3세나 2세 이런 신마들도 경주를 추천하고 있고 또 조금은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는 3세 마필들 부진마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마필들이 추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들 좀 제일 많은 마필들 1번부터 12번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1200m 경주예요. 이 경주에서 어떤 마필을 좀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여러가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딱 4두 정도 보이는데 4두에서 5주 정도 총파가 보이는데 일단 마번으로는 먼저 언급드리겠습니다. 1번, 4번, 5번, 6번, 10번 이 5두 정도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아마 이 마필은 제가 이 마필들은 제 5두 마번 정도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 현장에서 현장 상태에 따라 뭐 어린 마필도 2세 마필도 있고 3세 마필도 올라오고 있는 3세 마필도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에 따라 현장에서 예상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주에서 제가 축으로 놓고 갈 경주는 5번 위너 마운틴이에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축으로 놓고 갈 수 있는 마필인데 마필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직전에 이기 기수가 마필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이 마필은 이기에 비해서보다는 좀 최범행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마필 자체는 최범행 기수가 더 찰떡 궁합으로 잘 맞을 수 있는 마필이다. 왜냐 최범행 기수는 어떤 마필에 잘 맞냐 앞에 나가는 마필 선행 나가는 마필 맨 후미에서 추입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아닙니다. 서서히 출발은 다소 느리더라도 서서히 뭐 처음에 출발하고 100m, 200m, 300m를 지나오면서 마필이 서서히 끌어올라오는 마필 스피드가 점점 더 좋아지는 마필 결국 코너쯤에는 5번째, 6번째 혹은 또 직선에 들어갈 때는 충분히 4번째, 3번째로 막 치고 나올 수 있는 점진적으로 마필이 처음엔 뭐 12마리 중에 11번째 그 다음에 8번째 5번째, 4번째 그리고 라스트 딱 한 발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의 세범행에서 가장 잘 어울려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마필 위너 크라운이 대표적인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 스피드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순발력이 충분히 있고 다른 마필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위너 크라운이 충분히 라스트에는 4, 5번째 정도에서 라스트 한 발 추진을 노린다. 그런 와중에 1200m라는 점이 저는 위너 마운틴에게 더 좋다. 그 최범인 기수가 잘 맞을 수 있는 마필. 저는 19조에서 기수를 잘 태웠다고 봅니다. 기수 선정을 잘했다. 이 마필의 성향과 기수의 성향이 잘 맞아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위너 마운틴 그리고 마필도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위너 마운틴은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리고 가겠고 이제 복병만 좀 언급드리면 축파의 복병만 거짓말하지 않죠. 10번 비제니 있습니다. 10마죠. 10마인데
3세 신마예요. 근데 좀 늦게 데뷔합니다. 마필이 뭐 안 좋아서 늦게 데뷔한 그렇게 마필이 뭐 썩 막 올라오지 않아서 좀 늦게 데뷔하는 마필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지금 주임사를 5월 24일하고 6월 14일하고 이제 마필은 좀 완전 다른 마필이 있습니다. 마필이 이제 발을 쓰는 법을 잘 몰랐던 마필인데, 그래서 얘도 답보변환, 발바꿈이라고 하죠. 발바꿈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그런 부분도 훈련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 오면서 마필이 상당히 좋아졌다. 6월달 들어서 마필이 완전 변화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신마지만 저는 상당히 경쟁이 높아 보여요. 1200m를 쓰는 이유를 알겠어요. 10번 비제니스, 거기에 다나카 기수입니다. 다나카 기수는 초반에 이제 공격적으로 기승하지만 이제 마필의 성향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비제니스 충분히 사고 칠 수 있는 마필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둔탁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냥 이 마필 자체는 초반에 순발력 자체는 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코너를 돌아 나올수록 마필이 좀 더 스피드가 좋거든. 라스트 직선을 뭐 4코너를 지나 나온 시점에서는 마필이 쭉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둔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빠릿해졌다고 할 수 있나요? 체구가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비제니스도. 그렇기 때문에 큰 주폭과 탄력으로 직선에 올라옵니다. 반응 자체도 좋아요. 최근 반응 자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10번 비제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복병마다 이 마필 폭탄권 마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제니스 복병마로 언급드리겠고, 축은 5번 위너 마운틴, 그리고 1번, 4번, 6번 같은 경우는 현장까지 좀 살펴보고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8대 단촐한 편성이죠. 이번 경주에는 단촐한 8대 편성이지만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1번 대박 행진부터 2번 프리 2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런 마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팔릴 수 있겠는데,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은 1번 2번, 5번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6번도 인기를 모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좀 세두 정도 보고 있어요. 1번 대박 행진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안 봅니다. 이 마필은 지금 부담 정도 56.5까지 늘어났고, 또 이 마필이 초반이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또 직전 경주에 문세윤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타줬다. 또 박병현 기수가 잘 타준 마필이긴 하지만 그때는 52kg, 53kg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박 행진이 안말이고 또 어린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55가 넘어간 56.5를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본 게이트가 1번 게이트는 하나 기본적으로 뒤에서 오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박 행진은 크게 보고 싶진 않고, 현장이 정말 좋다면 볼 수 있겠지만 2번 프리티 오브 보이, 이 마필도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잘 타줄 수 있지 않느냐. 빅토르 기수가 이 마필 직전에 올라온 모습은 초반에 앞에도 빨리 나갔다가 다시 추진해서 라스트에 이제 올라온 걸음 자체는 멀로 기수면 더 뽑아낼 수 있지 않냐. 빅토르 기수와 멀로 기수의 기승사는 다릅니다. 마필을 뽑아내는 게 달라요. 빅토르 기수 같은 경우는 시종이가 좀 강하게 말머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마필을 좀 힘으로, 빅토르 기수는 젊은 패기 힘으로 마필을 끌고 오는 반면 멀로 기수는 마필의 질이나 마필의 성향 같은 경우를 조금 잘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라스트에 그 힘을 비축을 바탕으로 라스트에 채찍 한 발로 딱 마필을 뽑아내는 그런 기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프리티 오드보이는 선행 아니면 좀 쉽지 않아 보여. 빅토르 기수 같이 그 중위권에서 이렇게 막 치고 올라서 한 발을 쓴다. 오히려 이 마필은 선행 나가주면 멀로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가주면 더 칠 수 있겠는데 선행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리티 오드보이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빅토르 기수와 멀로 기수는 좀 상반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토르 기수 잘 탄 마필들 멀로 기수가 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멀로 기수가 잘 탔던 마필을 빅토르 기수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빅토르가 좀 못탔던 마필들을 몰로 기수가 잘 타고, 몰로 기수가 못탔던 마필을 빅토르가 잘 타는 그런 좀 상반된 그런 기승 스타일 이런 거 보여주기 때문에 프리티 오드보이 좀 이 마필은 좀 고민해봐야 되고, 충파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딱 세 주는 바로 4번, 5번, 7번입니다. 이 마필을 왜 추천드리냐.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5번 문학위너는 선행 나갈 마필이죠. 선행이 유력하고, 기본적으로 직전에 1200m에 보여준 마필의 걸음 자세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선행 나가면 더 뛴다.
근데 1300m, 1300m 4월 13일날 물론 대군초나 더 스파이커 뭐 이런 마필들, 릴페트론 이런 마필들이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지만 마필이 직선에서 약간 무뎌진다는 마필이 원래 좀 자유습성이에요. 근데 중간에 참아서 한 발 쏘도 되고 선에 나가도 되는 마필인데 인경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이 마필은 좀 앞에 선에 나가주려고 하는, 물론 문학인원과 선에 나가서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만 뒤가 약간은 불안하다. 그런 부분에서 1300m 좀 고민이 되고, 초반에 내측에서 프리티 오드보이가 압박을 해오고, 또 외곽에서 바람이 압박을 해오는 과정에서 문항규가 편하게 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봐주긴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 마필 기본적으로 마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봐주는 마필이고, 제가 이제 노리고 가는 마필은 4번 패션 피플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3번을 노렸어요. 데뷔전 때부터 노렸죠. 계속 노렸고, 두 번째 2월 3일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패션 피플은 또 오드 패션도 잠하고 지금 일경주의 오드 패션도 잠하되 완전 국산화로 이렇게 왔죠. 이제 국산화로 해서 마필들을 생산을 하는데, 오드 패션은 이제 포인마나 외산마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패션 피플이 이제 마지막 거의 외산마인데, 오드 패션 자마 중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필이 조금 덜 올라오고 했어요. 힘이 좀 덜 찼다고 했나? 그리고 전기도 꼬이고 너무 외곽 게이트였어요. 근데 이번에 4번 게이트는 좋고, 또 편성도 8대 단촐한 편성, 거기에다가 이제 이 마필 자체가 초반 순발력이 있지만 너무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좀 참고 걸음을 펼쳤다. 그런 와중에 이철경 기수다, 부담 정도 내려갔다. 저는 내측에서 자리 잡고 갈 찬스가 됩니다. 지금 2번과 프리티 오드보이나 4번 패션 피플, 이 마필의 스피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충분히 패션 피플의 이철경 기수가 맘먹고 뽑아내려고 하면 초반에 2번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몰록에서는 또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4번 패션 피플이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 마필이 걸음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거기에 걸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찬스라고 봐요. 이번 경주에 입상할 수 있는 찬스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패션 피플 이런 게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7번 케미블루는 직전에 박태준 기수가 너무 12번계에서 좀 무리하다시피 올라왔는데, 마필이 4코너에 직선에서 뻗어나온 거라면 다른 마필들이 이제 자리를 좀 내치기 있는 마필들 뻗어나가니까 약간 타이밍이 늦었어요. 외곽에서 빨리 뽑아 나왔음에도. 그러면서 라스트에 다시 힘을 써서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힘이 좋은데, 걸음이 솔직히 남았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인데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 또 외곽에서 초반에 무리했다. 좋은 자리를 좀 잡고 간다면 좋을 텐데 직전에 출전 수가 많았다. 이번에는 8대 단촐한 편성이다. 그리고 상승세에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케미드몰로는 훨씬 더 뽑아낼 수 있는 걸음을 지닌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저는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 마필은 좀 자유마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대박엔디나 프리티오이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4번 7번이 문학이어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지닌 마필이라고 봐요. 그때 직전에 1200m이고 타이밍 자체가 안 나왔다 본다면 4번 7번이 이번에는 1300m이고 타이밍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 가는 5번 문학인어 봅니다. 그리고 4번 타이밍이 온 4번 7번 이런 게 추천드리겠고, 현장에서는 이 세도 압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바램은 직전에 김동준 기수가 너무 잘 타줬어요. 그리고 워낙 전개도 잘 풀렸고, 그런 전개 다시 나와준다는 보장 앞에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만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램은 좀 현장까지 고민해 봐야겠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현장까지 이어갈 마필은 4번, 5번, 7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그 와중에 4번 패션 피플과 7번 캐니블 여러분 관심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700m 국산 6등급 1700m인데 정말 없는 경주예요. 이 마필들 정말 10대 마필들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푹. 어떤 마필, 능력 마필은 없어요. 솔직히 정말 약한 편성에서 약한 마필들이 이기고 들어올 마필인데, 어떤 마필 하나하나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12 중에 한두도 없어요.
그럼 어떤 마필을 가지고 가야 되냐? 뭐 인기마, 최강 매직, 9번 라온 스텔라, 뭐 8번 천세만세도 인기를 모을 수 있겠고, 2번 마하천하 다 못 믿겠어 다. 2번 마하천하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좀 힘으로 뛰려고 하는 마필이 자신의 힘을 너무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뛰는데 이제 조금은 좀 발바꿈을 하면서 마필이 원하는 게 힘 한 배도 하면서 뛰어줘야 되는데 너무 힘으로 왼발로만 막 뛰려고 하는, 좌구보로만 막 뛰려고 하는, 자기 힘을 너무 자기 자신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필 자체가 만보트라인 자만인데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마필이라 1700m 소화 가능한 이제 마필의 뭐 체형이나 뭐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마필이 이제 좀 성향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직전에 마하친라가 오늘은 정말 약한 편성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1700m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필이 너무 자기 힘을 믿고 있어요. 1700m 소화, 저는 그렇게 마필이 한 발로만 막 뛰어준다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2번 게이트에 선에 나가도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마하천하는 때문에 이거는 안 보일 수 있겠고, 정말 못 믿겠고. 10번 최강 매직 한센자마이고, 기본적으로 뭐 1300m 보여준 내용이 직전에 빅토르 기수가 보여준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빅토르 기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필을 다 끄집어내서 온 내용이에요. 상대 강했냐? 강하지 않았어요. 뭐 있습니까? 그때 주로가 또 빨랐던 주로이고 1700m 선정? 글쎄요. 최강 매직 1700m 소화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해요. 또 10번 게이트, 또 9번 나온 스텔라는 이 마필도 뭐 10번이나 9번 마찬가지입니다. 전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좀 외곽 게이트예요. 이게 상당히 도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글쎄요. 라온 스텔라 이 마필도 조금, 이 마필은 뭐 선행 나가준다면 더 뛸 수 있습니다만 9번 게이트에 선행 나가줄 수 있나요? 내 측에 2번 마야르천하도 있고 어차피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주는 힘쓰고 나가주는데 아싸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선행을 나가주기도 어렵고 또 유수환 기수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때 저는 9번 10번도 못 믿겠고 그나마 난 게 8번 천세만세. 천세마필은 아직 보여줄 걸음이 더 있고 조금 마필이 올라온 상에서 마필을 다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전에서 다 뽑아내주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마필인데 이번 김옥선 기수가 기승했어요. 천세만세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김옥선 기수 스타일상 앞에 던질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전개를 하기 때문에 뒤에서 한 발을 쏘고 나오겠죠. 아마 뒷직선에서 마필을 갑자기 던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마필이 천세만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조금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아쉬움 만회할 기회. 이번에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입상할 수 있는 찬스. 그렇기 때문에 천세만세 정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겠고, 또 한두 보자면 이 마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컬러즈킹인데 컬러즈킹은 이게 못 뛴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못 뛸까? 조금은 조개 때 보여준 모습이나 마필 뭐 생김새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못 뛰어줄 마필인가? 좀 저는 의문이 많이 갔었어요. 좀 바닥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필이에요. 좀 1700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된다를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생김새도 잘생겼어요. 6번 컬러즈킹 좀 폭탄마로 노력한다면 6번 컬러즈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나마 좀 보자면 8번 천세만세. 이 편성 자체는 경주 중에 펼쳐지는 전개나 기승기수의 컨디션, 마필의 현장 컨디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측 마필들이 좀 유리하고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또 기승기수가 좀 강단이 있는 기수인 다나카 기수나 조금만 올라온 김종준 기수, 김옥선 기수, 유성환 기수, 다비드 정도도 볼 수 있는데 외곽에 9번 10번은 조금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8번 정도 안고 가고 이렇게 내측에서 좀 여러분께 언급 드릴 수 있는 현장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2번은 마하천하는 좀 보고 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정말 복잡하죠. 어떤 마필이 손에 나갈지도 애매하고 어떤 마필이 능력 마필인지도 애매하고 승급 마필도 있고 5등급의 기준에 띄워준 마필들 기록 자체로 보자도 01초 때 초반에서 02초 때 초반까지 이런 마필들이 대다수, 또 전개 영향을 많이 받는 마필들 상당히 복잡한 경주예요. 1000m
기승하는데 약간의 미스만 나와도 좀 동떨어질 수 있는 성적이 나올 수 있고, 그럼 뭐 당연히 주로의 컨디션, 뭐 현장 기수의 컨디션, 마필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가 또 전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든 요소들이 가장 복합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경주가 1000m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골 때리는 경주라고 하죠. 심지어 마필도 12마리나 출전하고 있어요. 외곽이 빠른 마필도 포진돼 있고, 일단 앞선 나가려고 하는 마필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결국 전개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머리만 아프고, 이런 경주들은 오히려 패스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나마 충파가 여러분께 추천드리자면 8번 이후로는 자르자. 8번, 9번, 10번, 12번. 능력이 업비슷한 상태에서 이 마필들 압도적으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중위권에서 추입 한 발로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저는 자르고 갑니다. 쉽게 생각하다. 내측에 1번부터 7번 이 마필들 좀 전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갈 수 있다. 엇비슷한 마필들 간에 1번부터 7번까지만 봅니다. 7두가 출전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마음 편해지죠. 그런 과정 속에 좀 앞선에 나가는 마필은 1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도 많아요. 다수도예요. 이 마필들이 좀 앞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앞선 나가줘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근데 이 마필들 중에 그나마 이제 추천을 드리고 현장에 좀 안고 갈 수 있다 하는 마필들은 굳이 선행을 못 나가도, 굳이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도 혹은 두 번째, 아니면 선행 나가면 훨씬 좋고, 그런 마필을 더 안정적인 마필을 추천드리고 싶죠. 바로 6번 노열 살롬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마누엘 기수가 기승했는데 상당히 잘 타줬죠. 지금 부담력이 다소 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좀 앞선에 나가서 마필들과 경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중위권 세 번째 아니 네 번째 따라가서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충분히 6번 게이트고 크게 물리지 않는 게이트 흐름 속에서 다른 마필들 스피드도 밀리지 않고 라스트 힘 자체도 밀리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노엘 살롬은 이번 경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마필에 비해서. 1번 캠프바다 지금 5등급 직전에 보여준 모습, 물론 선행은 못 나가서 좀 아쉬움이 남지만 선행을 나가준다? 근데 이 스피드로 다른 마필들과 압도적으로 선행을 나갈 수 있냐? 그런 흐름도 아니에요. 충분히 압박이 오고, 결국 4코너 위에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 캠프바다이고, 그러면 4번에 붙여가는 마필은 5번 명왕입니다. 명왕 자체는 이 마필도 좀 자유형 마필인데 상당히 초반이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아요.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마필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명 자체는 또 18조 마필이죠. 이동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동환 기수와 이동진 기수는 기승 사이 달라요. 이동진 기수 같은 경우는 좀 앞에 나가는 마필을 탔을 때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수 성향을 가진 마필이기 때문에 명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봐줘야 되고, 5번 6번 정도 봐주고, 여기 한두만 좀 보자면 다른 마필 금빛 여자 사발킹덤 괜찮은 마필이에요. 킴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발레자 이 마필에 눈에 많이 뜨더라고요. 이 마필은 제가 조금은 지켜보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이제 주기가 정상이 아니었죠. 마필이 휴양을 갔다 왔고,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이터르탈 모습 보여주고 1300m를 떴어요.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특별경주에 뛰면서 우승했던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순발력, 스피드, 라스트 힘도 지닌 마필인데, 발레자 같은 경우는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닌데 준인센터 보여준 거는 그냥 호미권에서 올라온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왔어요. 지금 정상주기 출전이고, 마필이 직전에 1300m가 크게 의미가 없다면 1000m에 실주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 거기에 2번 게이트란 점이에요. 단학강 기수의 2번 게이트 내측 게이트면 초반 강하게 추진해서 나오죠. 발레자 절대 밀릴 거 없는 걸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좋습니다. 지금 주시해야 될 요주의 마필 복병마 정도로 언급드리겠고, 이번 경기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마필은 6번 노엘 살롬, 거기에 명왕, 5번 명왕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제가 일요일 경마에서 언급드렸나요? 서울탱크 3번 그 마필 언급드릴 때 초반에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언급드렸죠? 왔어요. 타이밍이 왔어요. 이런 마필을 언급이 드렸죠. 타이밍답게 와줬어요. 근데 제가 흥복드림 1등 가는 마필을 알고 있어요. 능력이 좋은 마필을 알고 있는데 이준철 기수 워낙 뒤통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마필을 믿었어야 되는데 마필의 능력이 우선이죠.
그 부분이 제 미스이고, 소유탱크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서나 혹은 방송에서 언급드려서 적중했었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번 경주에도 충파가 그런 소유탱크와 마찬가지로 왔어요. 타이밍이 왔어요 하는 마필이 추천합니다. 관심마, 복병마 4번 블레싱 로드입니다. 계속 이 마필이 착순권 언저리 바다 이렇게 쳤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이 있죠. 높아요. 높아. 고개도 높고 기본적으로 앞이 좀 들리는 거는 중심이 좀 뒤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이번쯤 이 마필이 엄청나게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몰로기수가 기승했을 때 좀 기대치를 모았죠. 왜냐면 방준식이 기승을 했다가 앞에 나가서 좋은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몰로기수 기승이다.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타더라고요. 그리고 직전에 다비드 기수 마필을 좀 후미에 빼서 한 발에 써보려고 하는, 좀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하는, 근데 마필의 자기 걸음만큼 뛰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왜 추천드리냐, 블레싱 로드는 조금은 자세가 낮았다, 중심이 조금 너무 이제 뒤에 엉덩이 쪽에 있는 중심이 조금 앞으로 온다면 저는 훨씬 더 뛰어진 마필인데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오고 있어요. 중심이 점차적으로 뒤에서 중간 쪽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서 앞도 자연스럽게 아직은 그나마 원활하지 않아요. 밸런스가 완벽하게 앞이 낮아졌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블레싱 로드가 지금 5등급에서 자세가 높은 가운데 경쟁력도 그렇게 떨어지는 마필이 아닌데 그 변화가 조금 왔다. 이거는 노려야 됩니다. 거기에 4번 게이트예요. 직전에 9번 게이트? 그건 의미가 없죠. 거기에 자기가 잘 탈 수 있는 1300m 경주예요. 블레싱 로드는 앞에 던지고 승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체가 작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게 유리해요. 모래를 안 맞고. 근데 앞에 나가도 다른 마피가 비비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블레싱 로드는 좀 비빌 경주도 아니에요. 편선 자체가 앞에 나가는 선행 마피에 뚜렷합니다. 세 대 정도의 마피들이 선행을 나가주고 블레싱 로드는 그 세 대의 마피들 보내주고 바로 뒤에 붙어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앞에 나가주는 마필 4두 정도 되겠죠. 3두 1번, 3번, 6번, 7번 이 와중에 이제 압도적인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꼴통 마필 7번 대천이어로죠. 대천이어로가 압도적으로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 마필이 선행을 뻗어 나올 텐데 그러면 바로 붙여가는 1번, 3번, 6번 이런 마필들 대천이어로가 선행 나가는데 당연히 앞에 복잡하게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 뒤에 붙어가는 마필이 4번 블레싱 로드입니다. 또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내측의 내측이나 중간권의 자리를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코너부터 마필을 딱 뽑아 나올 수 있는, 승부를 걸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 이겁니다. 블레싱 로드. 거기 다비드 기수가 최근에 상승세가 뭐냐면 예전에는 마필을 조금은 중위권, 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좀 앞에 최대한 빠르게 나가주려는 스타트를 상당히 잘 받고 있어요. 그게 다비드 기수가 상승에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라 보고 있어요. 최근에 블레싱 로드 스타트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마필들 빠른 마필들 보내주고 바로 뒤에 붙어갈 수 있는, 또 경합도 내측에 딱 자리 잡아버리면 경합이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 와중 속에 저는 4번 블레싱 로드, 거기에 부담장이 51kg이에요. 상당히 좋아요. 조건이 편성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편성이 없어요. 호크 행진곡 이 마필 같은 경우도 이제 5등급에서 보여준 경쟁력이 좋았는데 조절의 기수가 워낙 잘 땄죠. 외곽에서 뽑아나온 이렇게 선행을 나가서 뽑아나온 그림이기 때문에 이동원 기수가 그런 전개를 다시 한번 펼쳐준다. 그게 좀 고민인 마필이고 또 거리도 1300m 늘었기 때문에 글쎄요 하는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 별거 편성 그렇게 없습니다. 정문사이 이 마필도 중석력이죠. 중석력으로 마필의 선행을 뽑아 나와줘서 왔던 마필인데 그렇게 직전같이 또 중성력으로 마필을 뽑아 나온다? 지금 6등급이다? 직전보다는 마필 이제 페이스 자체가 좀 빠르게 부터 뽑아낼 수 있는 마필들이 있다? 심지어 7번 대천의 꼴통마? 대천히어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싸울 수밖에 없죠. 3번 7번이 그 7번이 더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적으로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제 앞선이 엉망진창돼요. 그런 마필 중에 살아남는 마필은 저는 4번 블레싱 로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타이밍이다 4번 블레싱 로드 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현장에서 충만한 블레싱 로드 놓고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그나마 이제 마필 걸음 상태로 보자면 선행 나가준다면
편하게 나가준다면 버틸 수 있는 3번 정문사이도 편하게 나가면 버틸 수 있고 6번 호크 엔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마필드 현장 컨디션 또 1번 라운 프레스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마저 봐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노려갈 수 있는 마필은 4번 블레싱 로드 여러분께 언급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정말 좋은 기억이 있던 마필이죠. 근데 제가 뭐 그때 현장에서 너무 생각을 좀 너무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복병마 충마 놓고 갔으면 충분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니면 많은 구멍을 놓고 갔으면 적중할 경주였죠. 근데 어떤 분들은 댓글로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 복병마로 큰 배당을 맞췄다. 감사하다. 뭐 쌍복으로 맞췄다는 분들도 계시고 7경주에 4번 하늘 아래 이마필 추파가 방송 때 복병마로 추천드렸죠. 직전에 된다. 안토니 기수가 정말 기가 막혀. 이마필은 앞에 던져서 탄 말이 아니에요. 안토니가 창고 한 발을 제대로 써준 마필입니다. 하늘 아래는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오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안토니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린 거고 이번에 마필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직전 우승을 계기로 마필이 좋아졌다. 뭐 변화가 오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지금 4등급 승급전에 1700m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 직전에 터트려만 마필이고 승급 마필이니까 또 이번에 만우의 기순에 뒤에서 오는 마필 아니야. 이 마필 뭐 직전에 우연이야. 우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안 될 게 없어요. 4등급 편성 자체가 지금 편성이 뭐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앞에 나가는 마필들 퍼스티지 편하게 단학회 기수가 선에 나가서 눈치 보다가 편하게 나가서 이것도 놓쳤죠. 제가 퍼스티지 몇 번이나 선에 나가면 된다 언급드렸던 마필인데 지금 놓쳤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김동수 기수에 기승했고 승급전에서 선행도 나가기 어려울 뿐더러 쉽지 않아요. 마필이 그만큼 좋다? 그런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또 내치게 뭐 정상으뜸 그리고 MJ로드 이 마필도 어영구영 앞에서 마필들이 정상투가 앞에서 버틴 거고 김옥준 선수가 뽑아내서 처음에 강하게 뽑아내서 선에 나와서 버틴 거고 MJ 같은 거는 타이밍보다 이현준 기수가 잘 뽑아나온 내용이죠. 뭐 능력이 돼서 그런 마필도 아니에요. 마필이 또 엄청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토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떨어졌던 마필이에요. 자기 능력을 보여줬는데 12번 게이트에서 멀로 기수가 뭐 타이밍 잡고 나와주면 약간은 늦었다. 스토미는 좀 아쉬움이 남지만 기본적으로 1번, 2번, 5번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2번 스토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걸음 정도를. 기본적으로 뭐 4번 하늘 아래 2번 스토미 이런 마필들을 보는데 현장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에. 기본적으로 저는 4번 스토미를 2번 스토미란 4번 하늘 아래 다시 한번 또 노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충분히 4등급에서도 이 올라온 걸음이나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우의 기수가 초반에만 그렇게 아주 동떨어진 경주 흐름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경주 흐름 자체가 그렇게 또 빠르지 않아요. 좀 4코너 3, 4코너 될 때는 마필이 좀 뭉치기 시작합니다. 직선 들어가면 마필이 거의 뭉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4번 하늘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3번 하늘에 이렇게 또 언급드리겠고 안정적인 마필은 2번 스톰이겠고 또 이 마필들이 올 수 있다면 저는 10번 두만강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3월 17일에 제가 두만강 이거 놓쳤죠. 두만강 계속 언급드렸다가 이 마필은 좀 타이밍만 잡아온다. 편성만 만나면 되는 마필이 6세 안말이긴 하지만 부담도 51kg 최근에 주한미리 타이밍을 좀 못 잡고 뒤에서 못 올랐는데 이번에 경주 흐름 자체가 빠르지가 않아요. 지금 최근의 경주는 보드람, 뭐 도끼블렛 이런 마필들 같이 뛰었어요. 경주 흐름 자체가 아주 빨랐죠. 뭐 대천이어로 동자 초반에 그러니까 경주 흐름 자체가 좀 늘어지는 빠르게 형성되는 그런 편성이었다면 이번은 그러지 않아요. 경주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만강에도 찬스가 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장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번 스토미 정도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복병마로 4번, 10번 정도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타이경주 국산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보드람을 제가 두 번 크게 인정을 안 해서 뭐 직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마필을 좀 생각을 했는데 인정을 했는데 와, 이 정도까지 뛰어? 이거 마필은 완전히 올랐어요. 살았어요. 보드람은 완전히 살았기 때문에 이거 뺄 수 없어요. 이젠 뺄 수 없고 승급전이긴 하지만 52km 부담 중에 이현중 기수가 기상하기 때문에 보드람은 뺄 수 없습니다. 또 편전 자체가 뭐 아주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마필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3등급에서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도 있고 이제 막 올라온 마필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능력 우위로 압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가운데 뭐 전개적 이점이나 혹은 조교시 모습, 또 현장 상태, 또 기승기수의 능력이나 뭐 현장 컨디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경주인데 제 눈에 이제 딱 들어온 기수가 있어요. 직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복병마로 아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마필이냐? 7번 뉴 와이파이입니다. 이 마필은 충파가 2등급에서도 약간 언제 타이밍이 올까 좀 보고 있던 마필이에요. 마필이 이제 서서히 올라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날씨 점점 따뜻해지면서 쓸 수 있는 뉴 와이파이 이제 5세 마필이에요 아직. 근데 이 마필이 이제 52조 김동균 조사 마방에서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 와이파이가 마방 이적을 지금 뭐 4월달에 이제 이적을 했죠. 52조에서 이적을 하고 경주를 지금 한번 펼쳤어요. 한 번 5월 25일날 경주를 펼쳤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강급되고 나서 이제 처음 41조로 와서 경주를 펼쳤는데 박우릉 기수 기승이셨길래 이거 던지겠는데 앞에. 근데 액션은 약간 나와졌어요. 근데 그때 11번 게이트라는 점이 상당히 거의 56kg라는 부담 중이야. 뉴 알파이는 약간의 부중의 영향을 타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2등급 마필들과 걸음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마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기승시킨 기수가 문성혁 기수예요.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 던지겠다는 거예요. 앞에 되든 안 되든 뉴 알파이는 앞에 던지겠다. 문성혁 기수가 기승시켰는데 문성혁 기수 참고 탈까요? 중간에서 참아봐야 앞에 빨리 던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가서 한번 승부를 보겠죠. 뉴 아이파이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예전에 뭐 4등급 3등급 2등급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 뉴 아이파이는 선행을 나가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내에 가던 마필이에요.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최근에 보여준 모습 52조에서 뭐 했죠 이거? 휴양 갔다 와서 2월달 3월달 이거 뭐 했죠? 뒤에서 뭐 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뉴 알파는 뒤에서 오는 마필이에요. 아니에요. 뒤에서 추입 한발 쓰는 마필이 아니에요. 앞에 빠르게 던져주면서 자기네 스피드와 순발력을 이용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박은기사 그 액션을 보여주려고 했죠. 근데 너무 외곽 게이트에 편성도 강했고 어느 정도 제왕인별 스피드징은 같이 뛰고 있지만 그런 뉴 와이파이는 조금 전개가 많이 꼬였죠. 또 힘소진도 많이 됐고 56kg는 부담 중량이 컸고 이번에는 문성의 기수 되든 안 되죠. 앞에 던지는 마필이에요. 또 이 마필이 원래 요배통하고 부중이란다. 이제 부종기 때문에 앞에 양전지 전지 쪽에 이제 부종 때문에 좀 고전을 많이 했던 마필인데 얘 마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중에서 패턴도 많이 올랐고 강도도 조금 올렸고 뉴 와이파이 저는 이번에 저 의미가 앞에 던지기라고 봅니다. 던지면 이 마필이 처음에 이제 던지지 않고 뒤에 후미에서 전개를 한다. 그러면 아차 싶을 거고 던진다. 그러면 기대감을 확 모으는 경주입니다. 뉴 와이파이 여러분 보십시오. 문서의 기수 기승켰다는 것은 또 감량 기수라는 것은 이거는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뉴 와이파이는 부중은 어느 정도 55kg 이상 넘어가면 좀 영향을 받는 마필이기 때문에 53kg의 문서의 기수를 기승시키고 마필의 직전에 액션이 좀 나왔다. 마방 이적을 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경주이다. 이거 2등급에서 강급된 마필이에요. 걸음 자체가 절대 밀릴 걸음이 아닙니다. 7번 뉴 와이파이 노린수를 꼭 안고 가야 돼. 복병마다 이렇게 언급 드리겠고 3등급에서 이제 경쟁력을 보이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냐? 뭐 4등급에서 올라오고 뭐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있겠지만 뭐 제왕의별 뭐 이런 마필도 있겠지만
보드람도 뭐 4등급에서 이제 올라오고 승급전이 치르지만, 기본적으로 8번 스피드 이지칸이 원래 3등급에서 꾸준한 걸음을 보여줬죠.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걸음. 그리고 그나마 이제 스피드 이지칸 좋고, 승급 마필 중에는 4번 재앙의 벨이나 뭐 직전에 3등급에서 어느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던, 그리고 5번 보드람 이 정도 볼 수 있는데, 재앙의 벨보다는 저는 보드람은 완벽히 살아난 보드람을 보여주고, 기동대장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조상범 믹스가 이거를 이 편성에서 어차피 뒤에서 올라오는 마피인데 편성을 잘 풀어내서 라스트 한 발에 잘 쓸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고, 스트롱 사인 같은 경우는 좀 복병권으로 더 볼 수 있는 마필. 멀로 기수가 잘 땄던 마필이죠. 또 3등급에서 충분히 걸음 경쟁이 높은 마필이에요. 나이는 있지만 스트롱 사인은 아직 완벽하게 죽지 않았다. 뭐 편성 자체만 어느 정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충분히 3등급에서 한 번 정도 입상이 거둘 수 있는, 이제 거의 막바지죠. 스트롱 사인은.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 사인 정도 몰로 기사 진입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승부를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스트롱 사인 정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복병만은 7번 뉴 와이파이, 또 현장에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4번, 5번, 그리고 11번 정도. 거기에 8번 스피드니까 형을 굉장히 너무, 이런 마필들 언급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 그래서 구경주까지 왔네요. 구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2등급 경주인데 정말 이번 2등급 경주도 뭐 없어요. 이렇게 어떤 이런 편성이 나올까? 그 와중에 3번 나피도쿠스는 이건 완벽하게 올라왔어요. 2등급 경쟁력도 충분히 직전에 보여줬고, 직전에 상대도 워낙 강했어요. 하바나 찰리 스프링백이에요. 뭐 다른 마필들 뭐 최강비스 스모키벨 뭐 이런 마필들 별 볼이 없지만, 그래도 뭐 하바나 찰리 스프링백에 좀 견줄 수 있는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한 부담장이 54kg로 늘어났지만, 이거 1800m, 1700m 보여주는 걸음으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게이트 3번 게이트 상대 별거 없습니다. 라피도쿠스는 2등급 이번에 우승을 하면, 압도적으로 우승하면 승급할 수 있겠죠. 뭐 대마신 차지 타면.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2승은 더 거둬야 승급할 수 있지는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경쟁력이 높다. 라피도쿠스 여러분께 축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 이 마필은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붙여가신 마필 용총. 용총 직전에 5월 10일날 5월 4일날 기쁨을 환희를 만끽할 수 있는 용총의 모습이었고, 김동승 기수의 모습이었고, 직전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타이밍, 마필이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는데. 근데 직전에는 김동승 씨는 나는 괜찮게 타줬어요. 근데 용총이 생각보다 걸음이 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용총은 김동수 기수가 타야 돼. 이 마필은 다른 기수가 타는 것보다 김동수 기수가 더 잘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용총은 김동수 기수가 타야 됩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용총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용총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고, 메갈리오스 이강석 기수가 기수하는데 마필은 좋아요. 2등급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인데, 마필은 이강석 기수, 안토니 기수 강하게 타서 왔고, 박태훈 기수가 직전에 앞에 좀 붙어주면서 마스터에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기본적으로 마필은 사이즈는 괜찮은 마필인데, 직전에 승급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2등급은 조금은 직전에 상대가 강했지만 좀 적응을 해야 된다. 이강석 기수 글쎄요, 이강석 선수가 오랜만에 긴 거리를 뛰기 때문에 적응력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고, 반야동에 2번 반야동에 여러 개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에도 제가 이마필은 그때 대박이다 황금비상 들어왔을 때 제가 주력 한 방을 잡았죠. 여러분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짜릿했죠. 34.5배. 이때 5월 25일은 초파가 정말 날라다녔던 날이에요. 토요일인데 정말 톡방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날라다녔어요. 현장에서 배당마 다 잡아냈죠. 이때 방야동행을 제가 어떻게 언급드렸냐, 그나마 2등급 강급된 마필이 그때 세두가 있었나요? 그 와중에 반야동행이 가장 낫다. 2등 강급마 중에 보는 반야동행이다. 근데 조상범 기수가 나름 잘 타줬어요. 근데
조상범이 정말 잘 타서 이마필이 아니야? 근데 능력으로 온 걸음이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치고 나오는 뭐 길이 좀 열린 부분도 있고 능력으로 잘 대박이다 뒤에 붙어서 잘 왔어요. 이번이 2번 게이트예요. 전혀 다른 마필에 밀릴 걸음이 없습니다. 이 마필은 1등급 마필, 지금 2등급으로 강급됐죠. 1등급 마필이에요. 1등급. 1등급에서도 예전에 경쟁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56kg 부담주행 하지만 충분히 반야동에 그 부담주행을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고, 2번 게이트 직전에 조상범 위스가 직전만큼만 타줘도 저는 입상이 가능하다 봅니다. 뺄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이번 반야동행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3번 나피도크를 축으로 세두 정도 봅니다. 2번 그리고 한두 언급 안 드렸죠. 6번 원더풀 챔피언, 이 마필을 체크해 가세요. 기존에 유수환 기수가 못 들어온 내용이 조금은 마필이 좀 덜 뛰어졌다. 충분히 2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직전에 좀 덜 뛰어졌다. 유수환 기수는 좀 아쉬움이 나왔다. 이번에 이동환 기수지만 마필의 사이즈는 있는 마필이에요. 2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원더풀 챔피언 체크해 가시고 10번 용총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200m 경주인데 뭐 선행 나가는 마필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어떤 마필이 선행 나가냐? 뭐 대군의 창, 5번 가온킨, 9번 청담진이, 10번 말리부 진저, 11번 이그스 그리프터. 글쎄요. 기본적으로 3번 대군의 창이 빨라요. 빠르긴 빠릅니다. 대군의 창이 또 빠르고 9번 청담진이도 빠르고. 근데 글쎄요, 어떤 마필이 뚜렷하게 선행마라고 보긴 어려워요. 업비트함 스피드 진행이 있고 기승기수의 의지, 기승기수의 성향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또 대군천하의 창이 선행 나가서 또 버티기 가능하냐? 글쎄요. 그때 빅토르 기사 정말 이 마필은 처음에 강하게 그리고 중간 이후부터 좀 강하게 말머리 해줬는데 김동수 기수가 빅토르 기수의 기승만큼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몰아줄 수 있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의문이 가요. 김동수 기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신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대군의 창은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마필이고 부담감도 아마 인기만 모으기 때문에 부담감도 가지겠죠. 김동수 기수가 그런 부분에서 대군의 창은 조금은 덜 본다. 저는 그런 마필이에요. 마필에 또 능력이 압도적인 우위에만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물론 뭐 적벽시나 문학 아리아리 뭐 이런 마필들과 겨뤘을 때 보여준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지만 그럼 빅투아르 기수가 정말 잘 마필을 다 끄집어냈다. 잘 끄집어냈다. 최선을 끄집어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글쎄 좀 고민이 되고 1번 태페션드 이 마필은 직전에 이동환 기수가 타이밍이 좀 아쉬웠죠. 살짝 3착을 했는데 초반부터 조금 빠르게 승부하는 마필이 있는데 마필 이동환 기수가 자리를 좀 못 잡을런지 초반에 마필을 좀 무리를 시켰어요. 빠르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마필의 뒤 라스트 걸음 자체가 더 나와주지 않았어요. 자신이 보여줄 라스트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에는 직전에 욕심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빠른 마필들이 있고 태페션드가 또 1번 게이트 때문에 내치기 편안하게 빠르게 자리를 잡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를 편안하게 잡고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태페션드는 충분히 스피드상 네 번째 자리 잡고 갈 수 있는 내용이고 이동환 기수와 이 마필은 신경 4코너 이후에 마필을 최대한 끄집어내주기만 하면 돼요. 마필은 이미 올라와 있어요. 태페션드 직전보다는 부담감이 좀 덜한다. 그런 와중에 직전에 또 인기만 있습니다. 태페션드는 이번에 뺄 수 없습니다. 강단마예요. 3등급은 충분히 벗어나야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태페션드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붙여가는 마필은 다른 마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세고 정말 이제 이 마필은 완전 살았다 터졌다 하는 마필 9번 청담진이에요. 마필 완전히 걸음이 살았어요. 정말 18조 박대인 쪽에서 말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잘 만든다. 마필이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선세고 걸음 성장제가 꾸준히 일어났던 마필이에요. 4월 13일 의미가 없어요. 마필이 승급전에서 마필이 좀 400m를 뛰었지만 초반에 선행을 못 받았고 중간부터 좀 마필이 밀리면서 이제 못 들었던 내용이고 청담진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좀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끌어나오는 그런 경주를 펼쳐야 되는데, 그런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수가 최범현 기수가 더 유리해요. 또 청담진이가 이마필은 뭐 선행마도 아니고 추임마도 아니고 선임마도 아니고 자유마입니다. 자유마. 1200m긴 하지만 마필이 초반에 그렇게 느린 마필도 아니고 충분히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두 번째까지 부탁을 나갈 수 있는 마필. 또 19번 게이트 56.5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 마필. 기본적으로 마필이 상당히 단단하고 잘생겼어요. 체형도 단단합니다. 저는 2등급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청담 2등급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어요. 빨리 승급하는 게 낫죠. 이번에 65라는 레이팅이 꽉 찼습니다. 승급하고 2등급에서 능력을 더 보여줬으면 3세고 아낄 이유 없다. 9번 청담진이 완전 살았다. 강하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장에서 1번, 9번 한 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현장 상태 봐서 마필들 큰 이상이 없다면 1번, 9번은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말리부 진저나 이그스 그리프터는 좀 전개 영향을 많이 받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전개가 좀 잘 풀려서 입상했던 마필이고, 지금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이 마필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편성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11번은 좀 덜 본다. 현장에서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좀 보기 어렵겠고, 그렇기 때문에 9번 청담진이까지 1번 태패션드에 대군의 창을 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춘파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톡방에 계신 분인데, 너 좀 부산이나 제주, 부산 언급드렸어요. 부산 오픈을 해드렸는데, 문자에서 오픈을 했는데 못 맞췄어요. 뭐 2, 3차, 그때 2, 3차 됐네요. 저 추천드린 죽정마권이 2, 3차 됐는데, 뭐 인기 1위를 제가 빼고 갔기 때문에, 인기 1위는 아니었죠. 그럼 뭐 인기권이 팔리는 마필, 그 마필을 빼고 이제 그 마필 놓고 2, 3착을 했기 때문에 제 막권은 이제 그대로 제가 추천드렸던 그 막권을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사셨나봐요. 그래서 오픈하지 마라, 부산을 하지 마라, 춘파님은 서울만 하는 게 맞다, 왜 안 되는 부산까지 이렇게 하면서 내 돈을 죽이느냐. 제가 죄인이죠. 좀 될 만한 경주, 여러분께 돈을 죽일 수 있지 않는 경주, 그런 마필을 좀 오픈을 하고 여러분께 최대한 신중하게 들어갔는데 그걸 적중 못한 건 제 믿습니다. 뭐 누구 탓하겠어요. 저를 욕해야죠. 당연히 고객분들이 돈이 죽었는데. 근데 춘파가 부산 제주라고 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니에요. 서울경만은 여러분께 좀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근데 부산 제주 같은 경우는 춘파가 서울 분석하듯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분석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방송에서 좀 언급드리기 좀 민감한 사항도 있고 언급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좀 서울하고 부산 이런 분석 방법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덜 드리고 있고, 현장에서 뭐 추천 복병마 지난주 일요일날 좋았죠. 추천 마필 제가 관리마를 현장에서 언급 드렸어 왔으니까, 뭐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금요일마에서 마무리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께 뭐 이런 관리 마필들 좀 언급드려서 그 마필들 놓고 하셨는데 좀 죽으셨나봐요, 그분이. 그래서 좀 실망감에 말씀하셨는데, 춘파가 부산, 제주 절대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문자에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당을 잡아냈던 거예요. 100배, 부산 100배, 제주 100배. 배당말을 잡아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주나 부산이라고 해서 너는 부산 제주는 너무 대충 예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점 이게 말씀드리겠고, 제주는 오픈 경주로도 꽤 잡아드렸죠. 문자 예상을 제가 현장에서 톡방에서 제가 오픈을 하면서도 잡아드렸던 내용이 있고, 제주는 좀 쉬어가는 경주가 또 많아요. 제가 될 수 있는 경주, 가능성이 있는 경주, 뭐 하루 6경주가 교차 경주를 이준다면 한 3개에서 많으면 4개 경주까지 제가 하고, 나머지 2개 경주 정도는 좀 쉬어갑니다. 2-3개 경주는 좀 쉬어가는 편이 있고, 어쩔 때는 뭐 2경주만 추천드리고 4경주 쉬어가는 경주, 그런 경주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애매한 경주도 좀 쉬어가는 경주도 있고, 노리는 경주들은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경주도 있어요. 뭐 현장을 쓰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충파 부산 경주 뭐 제주 경주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경마만 안 할 뿐이지 금요일도 다 복귀는 합니다. 마필들 다 살펴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주나 부산 경마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뭐 금요일날 제주 부산 마필들 뛰는 거 너 살펴보지도 않고 그 마필들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면 어쩔 거야.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제주 부산 하는 거 금요일날 살펴봐요. 다 복귀를 하고 살펴보고 꼼꼼히 체크해 놓고 제가 노리는 마필 그런 거 체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제주나 부산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서울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만큼 금요일날 복귀는 진행하지만 부산이나 제주 복귀는 진행하지만 서울은 그 시간에 서울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마무리 분석을 하고 나온다. 꼼꼼하게 체크해 나온다. 지난주에 좋았던 기억 이번 주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파의 스타일대로 뭐 적중도 중요하지만 충파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배당마, 관리마, 관리형 복병마,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필을 통해서 큰 배당을 가지고 큰 돈을 만지고 나갈 수 있는, 경마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드리는 게 충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럴 현장에서나 뭐 혹은 방송에서 충파가 노리고 있던 복병마 이런 부분을 다 오픈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문자 신청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면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저희 경마는 매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파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또 문자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래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밑에 그 설명글 못 찾으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영상 이제 설명글 있어요. 거기에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제 문의 톡이에요. 문의 톡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로그인 하셔서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톡으로 주시면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톡방,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여러분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토요경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요경마에서도 여러분들께 꼭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진행하겠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좋은 컨디션 유지하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충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